국회 소추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네. 광주 민심 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탄핵 상황들, 뭐 형사적인 문제들 좀 빨리 좀 처리했으면 하는 희망들이 있는데 네, 특히나 그 지역 경제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가와 그 뭐 전통 상가 상인들 또 네. 지역 인사들 한 사흘에 걸쳐서 찾아뵙고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경기가 항상 어려웠지만은 12월 달부터 1월 달 사이에는 더 힘들다. 심지어는 택시 기사님들도 네. 식당 이용하고 술 마시고 모임하는 일들이 줄어들다 아이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택시 손님들도 찾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내란 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고, 예. 뭐 신체적으로나 아니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헌재 심판도 그렇고 형사 재판도 빨리 마무리되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헌법재판소 이제 가시면서 직접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이제 답변하는 모습, 또 변호인단, 대리인단 서로 맞붙는 모습 보고 계신데 지금까지 보신 소감 어떻게 좀 저희가 들을 수가 있을까요? 뭐 초창기에는 네. 뭐 일반적인 진행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네, 지난 그 4차 기일 때 그 윤석열 피청구인과 김용현 증인 사이에 네. 오갔던 신문 사항들 내용을 보면은 거의 뭐 코미디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뭐 국회 의원이 아닌 뭐 요원을 요원이라고. 끌어내라고 한다든가 예. 계엄령이 아니라 뭐 계몽령으로 이걸 표현하는 수준의 그런 주장들을 보면서 네, 그 국민들이 정말 그 분통도 터지고 웃기기도 하고 분통도 터지고 예,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아.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이제 심판정도 이제 법정 아니겠습니까? 법정 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생중계로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보고 국회에서 증언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 직접 전화해서 총 쏘고 뭐 도끼로 문부 쏘고 들어가서 싹 다 끌어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증언까지 나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재판정에서 나오니까 모두가 그 말을 믿지를 않는데 네, 결국은 그 윤석열 피청구인만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예, 참 그러니까요. 막 어이가 없었죠. 웃음기를 띠면서 막 얘기 듣고 뭐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개그 콘서트였는데 네. 본인은 진짜 만족스러운 그런 아. 웃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어떻게 얘기가 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이 좀 중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이 나오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어요. 예. 싹 다 잡아들여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 대통령을 내가 좋아했는데 뭐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하고 예. 오늘 윤석열 피청구인이 또 신문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예. 못 나서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나오기도 힘들어야 맞고 나오더라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맞는데 네. 워낙 그 지난 4차 신문 기일에서 봤듯이 네. 그 뻔뻔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아마 참지를 못하고 또 나서서 신문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홍장원 차장이 끝까지 소신을 유지하겠지만 윤석열 피청구인에게는 다행히도 네. 그날 끌어내라고 하는 목적어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인영 예. 그 사령관에게 네. 들었다는 것인데 그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주장할 사람 같습니다. 아, 예.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거다. 예, 아마 주어가 그런- 빠졌다 이렇게. 예, 목적어가 빠졌다. 아, 목적어가 빠졌다. 그게 나올 예. 것이고 여인영 저 사령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회피하려는 비겁한 태도는 보이고 있지만 윤석열 그 피청구인과 네. 관계에서 좀 같은 충암고 선후배다 보니까 배신하기가 힘든 사이 아닙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쟤는 예. 내가 말하면은 김용현처럼 말을 들을 거야라는 기대하에 적극적인 신문에 아마 나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윤석열 김용현 그 조합을 이번에는 윤석열 여인영 조합으로 예, 한번 또 예, 2차
그럼 개콘입니까? 이제 그걸 아마 바라겠지만 제가 예.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거다. 김용현은 핵심 중에 핵심이었고 빠져나올 구석이 없다 보니까 전두환 시절의 장쇠동처럼 네. 뭔가 의리 있는 사람으로라도 기록되고 싶은 예. 보수한테 영웅으로 기록되고 싶은 아. 목표 의식이라도 있어서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했지만 네. 이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에 비하면 혐의가 조금 더 가벼운 편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좀 선처의 그 가능성을 노리고 아마 본인의 책임을 줄이는 과정에서 그 윤석열 피청구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것이라 아마 윤석열 피청구인의 그 의도는 성공하지 못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포인트네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때 모습이 반복이 될 거냐, 아니면 정말 여인영이 내 죄를 좀 덜기 위한 그런 어떤 태도를 좀 보일 것이냐. 예. 의리와 의리와. 책임 사이에서 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일 텐데 네. 아마 그 어떤 그 홍장원 네. 뭐 차장이라든가 또 이진우 전 이진우 전 네. 사령관의 네. 진술 등이 있기 때문에 설령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조금 유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네. 진실이 가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헌재 변론 과정에서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는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변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쪽에서 홍장원 전 차장의 이제 비상계엄 이후 통화 기록을 통신사부터 받아달라라고 헌재 요청을 했다라고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별로 대응할 것이 없다 보니까 그거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통화 내역을 보면 혹시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 내용이 나오기를 예. 이제 바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정치 공무원이다. 국정원 뭐 차장이 네. 정치인 야당 정치인들과 친했다라고 해서 정치적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통화 기록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설령 있었다고 할지라도 평소에 통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고 그 이 사안 비상조치 때문에. 이후에 불법 체포의 상황을 그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피신을 하라고 전화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어떤 헌정 질서의 중단이나 네. 불법의 그 문제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의로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네. 윤석열의 불법 체포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통화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불법 지시가 있었던 것을 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결코 통화 내역이 나오더라도 유리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오죽할 것이 없으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뭐가 못 받은 나올까 사람 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 그런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다. 근데 윤석열 쪽에서 그동안 해왔던 모습을 보면은 이 변론 과정에서 증인 신문도 그렇지만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거 그냥 경고성 그런 계엄 선포다. 예. 아니면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보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주장을 헌재에 나와서까지 펼치고 있던데,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모습을 좀 어떻게 보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뭐 그날 사람 마음속에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지만은 네. 지난 4차 길에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국회에 대해서 보조금, 인건비까지 깎으라고 얘기를 했느냐? 또 왜 비상 입법 기구에 관한 예산 편성 얘기가 나오느냐? 네. 또 국회 통제는 왜 했느냐? 이런 것이 장난일 수가 있는 것이냐? 네. 장난이었다고 한다면 예산 삭감 얘기라든가 쪽지 지령 같은 것은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결국은 그 거짓말이 통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이지 네. 의도된 뭐 장난성 계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그 문제점들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쪽의 그런 입장을 이제 들으면서도, 어쨌든 그런 주장을 들으면서도 이 헌법 심판 과정에서, 헌재 심판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 쟁점, 논점을 파고들고 있다, 질문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들. 뭐 중학생들도 속지 않을 그 거짓말에 대헌법재판관들이 속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의원님이 볼 때는 지금 헌재 변론 이런 것들은 보시기에 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다만 네. 이제 절차를 늦추기 위해서 좀 청구인 측에서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최상목 대행까지 나서서 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
증인을 또 30명씩이나 청구하는 식의 이런 방해 행동을 하고 있지만 네. 또 그것 때문에 일부 반영해 주느라고 절차가 조금은 늦어지고는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이걸 신속하게 종결을 해야 한다라는 그 필요성, 상황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헌법재판관들 여러 가지 뭐 우리법 연구에 이거 우리법 재판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헌법재판관 개개인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건 좀 어떻게 보시죠? 본인들이 지금 예. 공격하는 헌법재판관이 3분 아닙니까? 네. 나머지 이제 5분. 이분들은 다 자기 정권에서 임명된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중에 3명 이상이 이쪽에 동조를 해줘야만 인용 판결이 날 텐데 네. 본인들이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못 믿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그 불안감들이 표현됐다고 보는 건데 네. 본인들도 인정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겠죠. 아하.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반대로 예. 민주당 입장에서나 진보 진영에서 보면은 그 헌법재판관들 8분 중에 2분만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주심 재판관님은 지나친 보수성이 있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처형에 대한 뭐 보훈 인사 문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불거졌죠. 그리고 재판관 8분 중에 7분이 지금 아마 서울법대 출신일 겁니다. 피청구인과 동문 아닙니까? 그런데도 민주진영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헌법재판에 어떤 그 체제를 그렇죠. 부정하는 이런 것은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안 보여요. 저것은 어떤 그 법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을 흔들면서 이게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더라도 하더라도 이거 헌법재판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예, 정치 보수입니다. 투쟁의 그 빌드업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는 이 내란죄 그걸 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란죄 빼는 거 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횡령죄, 강요죄 이거를 빼는 게 맞다라고 했던 사람이 권성동 원내대표고, 예, 또 우리법 연구의 이 재판관에 대해서도 뭐 판결을 잘 내렸다라고 했던 사람이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지금 와서 보면은 다 이제 말을 뒤집고 있어요. 그러니까 8년 전에 예. 권성동 의원은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었는데 8년 사이에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사람이 저렇게 이상해졌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의문을 가지고 아마 예. 그 대한민국 중학생들을 상대로 8년 전에 권성동 의원이 했던 얘기와 지금 권성동 의원이 하는 얘기를 같이 들려주면서 네. 어느 게 맞냐라고 평가를 한다면 99%가 8년 전에 권성동 의원이 옳았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는 윤석열 면회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하고 지금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불구하고 민주적인 정당이 내란 수계와 함께 가고 있다. 지금까지 함께 가고 있다. 구속 기소까지 됐는데 이거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제 뭐 본인들은 인간적인 도리라고 하는데 예. 뭐 국민에 대한 도리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탄핵 저 당시에 용산 관제 앞에 가서 그 불법 시위를 선동을 하던 시절에도 네. 윤석열 피의자가 밥 먹자고 해도 밥 같이 안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왜 체포. 지금은 예. 접견까지 가며 그걸 홍보까지 가면서 저러는 것일까? 지금 수구 세력들의 주장에 대해서 대선 구도를 생각한 보수 세력들이 민주진영의 정권이 넘어가는 것이 싫어서 뭉치고 있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필이면 그 지금 국힘 지도부의 의원들이 다 어떤 그 좀 보수적인 그 지역구의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보수 세력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네. 눈치를 보고 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졌는데 더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러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의 다음 재선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저러는 이유는 자기들이 어떤 국민들에 잘 보여서 국힘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음에 내가 보수 세력들한테 잘 보여서 재선이 되면 된다. 이런 그 개인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는 당을 위한 마음도 없고 보수를 위한 마음도 없고 예. 자기 개인의 이익만 따지는 내란 그 옹호 세력다운 그런 행동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저 앞에 찾아갔던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예. 지금 어제 면회 갔던 사람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신의 이제 개인의 재선이나 뭐 삼선이나 이런 정치 생명을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공교롭게도 어제 간 사람들 중에 권영세, 권성동 뭐 투톱이기도 하지만 대표이기도 하지만 검사 출신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검사 출신 윤석열과 만나서 과연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 예. 검찰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논의를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검찰 들고. 출신이라는 게 참 부끄러운데 검찰 출신. 다행히 나경원 의원 판사 출신도 한 명 있었습니다. 참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 내란 수계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왔다. 예, 결국은 자기 재선 말고는 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고 당권 예. 잡고 뭐 자기도 잘 되는데 관심을 갖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요.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서부지법 폭동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헌재 이제 판결 앞두고 또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20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걸 앞두고 너무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또 다시 폭동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시위 네. 불법에 가까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골수이긴 해도 한 가지 특징이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돈벌이, 돈벌이. 재선 예.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아. 또 일당을 버는 문제라든가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기 몸을 우회로 아끼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서부지법 사태 때 네. 그 법원을 침공했다가 구속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긴장을 하고 지키긴 해야겠지만 네. 아마 그런 짓들을 다시 재현하지는 못할 거다. 왜냐 자기 몸을 지극히도 아끼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살릴 것이다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극우 내부의 모습을 보니까 뭐 광화문파, 여의도파 뭐 이렇게 나눠져서 예. 서로 막 싸우고 욕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구구라고 지금 평가받는 사람들이 네. 보수가 아니고 자기 이익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특징을 저는 더 높게 그래요.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그 법을 엄정하게 한번 그 적용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은 조심할 겁니다. 조금은 조심할 거지만 우리도 긴장을 놓을 수가 예, 예. 없는 거고 예. 결국에는 지금 변한 건 없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판도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되지만 결론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도 뭐 진행은 되고 있지만은 또 언제 어떻게 기일이 좀 늦춰지거나 더 잡히거나 이렇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스케줄은? 2월 13일까지 지금 잡혀 있지 돼 있죠. 않습니까? 8차까지가 잡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또 뭐 추가 증인을 또 억지로 더 저쪽에서 신청을 한다든가 혹시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아마 변론 갱신 절차를 밟다 보면은 네. 그걸 또 갱신하는 절차를 밟느라고 어허. 아마 한 주쯤 늦춰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20일 이전에는 저는 그 심리는 끝날 것 같고 네. 예, 그 결정을 선고하는데 아마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잡는다고 치면 네. 3월 초순 3월 예. 초순. 예, 늦어도 3월 10일 이전에는 예. 결론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헌재 심판이 시작될 때는 2월 말 얘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 2월 말보다는 3월 초순이 될 가능성이 큽니까, 의원님? 예, 저는 3월 초순에 선고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책 잡히지 않기 위한 예. 정말 고심에 하는 것 같아요. 예, 헌재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사건과 비교를 하면 네. 너무도 명백하고 쟁점도 단순하고 나오는 증인들도 똑같은 증언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히 좀 커트를 해도 되는데 네. 절차 시비가 걸리는 것이 싫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 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저 방해 시도가 일부 먹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상보다 조금 열흘 가까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8차까지 됐지만은 더 이제 윤석열 쪽의 주장을 좀 받아들여서 예. 뭐 한두 번 정도 그러니까 잡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2월 20일을 그 안에 초과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선고도 3월 10일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요. 이제 변론이 마무리되고 이제 평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예. 다 고려하더라도 3월 10일을 넘기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3월 10일을 넘기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마은혁
이 재판관 그러니까 후보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어제 선고가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거 늦춰졌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도 왜 늦춰지냐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판단하세요? 그대로 선고를 해도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쪽이 1월 31일 날 최상목 대행 측에서 뒤늦게 변론 재개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그걸 또 받아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한 또 일주일 이상 그러니까요. 저 절차가 좀 늦어지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최상목의 그런 요구도 받아주고, 예. 그러니까 최대한 최대치를 다 해준 다음에 결론 내리면 예.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도 뭐 이걸 안 받으리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이고 네. 그게 법적인 의무고 당연한 그렇죠. 것인데 의문데.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하에 종사했던 사람, 국힘에 몸을 닦고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상식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찾을 수가 없는데 최상목 부총리도 그 중에는 나은 사람으로 봤지만은 역시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서 예. 아마 또 저 법무부 장관, 법무부 네, 법제처 책임자와 물어본다고. 상의한다는 핑계를 대가면서 네. 또 기회를 늦추고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 최상목 대행이 계속 이제 길목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특검법을 또 다시 이제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좀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탄핵 얘기가 많이 나오는 네, 게 현실인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네. 뭐 지금까지도 아니고 그 전에 그 전에 탄핵을 이미. 했어야 맞다고 보고 이런 판단을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게 꼭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다음에 그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이 예. 이주호 교육부 총리 아닙니까? 아하. 뉴라이트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최상목보다 예. 더 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또 사람이다 보니까 예. 개선의 여지는 없고 네. 실익 없이 절차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신에 네. 직무유기죄라는 그 범죄는 분명히 성립하는 것이니까 그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거. 저 경찰에 네. 수사를 좀 더 빨리 진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퇴임 후에 법정에 서기는 싫어서 네. 조금 각성하지 않을까 아하. 이런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내란 혐의도 내란 혐의지만 직무유기죄로 바로 또 예.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가 헌재도 있으니까. 헌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하. 우리가 강제 집행하는 집행력은 없지만 네. 그건 법적인 의무를 어기는 것은 분명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네.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음. 만약에 법제처장이나 법무부 장관 내지는 차관이 네. 그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을 만약에 내면 그 사람들도 같이 공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그 결과를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예. 그냥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없는 거고 감옥 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감옥 갈 각오를 해야 예. 된다. 감옥 갈 만약에 각오. 이번에 그거 보면 저는 예. 그 사람들을 반드시 형사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쌍뜨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원님 권성동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해 주세요. 국가 체제 부정은 위헌 정당 해산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네요. 저도 예. 국힘이 하는 것을 보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정당 해산에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다만 그 비상계엄 해제할 때 거기에 그 가결에 참여했던 18명의 의원이 있었고 네. 또 윤석열 탄핵을 할 때 아하. 그 거기에 찬성했던 12명의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소수의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해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하는데 고민을 일단 이런 하는데. 행태가 앞으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한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투톱이 이제 헌법재판관의 성향에 이런 걸 문제 삼고 있고 또 내란 수계 이제 피고인을 가서 만나고 그리고 하는 발언과 말을 보면은 최상목 대행한테 법을 좀 사실은 지키지 말라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예. 마흔형 임명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걸 볼 때 법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제일 앞장서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할 것 같아요. 예. 공개적으로 경고를 권성동 원내대표 향해서 우리 의원님이 또 해주셨습니다. 쌍특님, 네, 이 슈퍼챗까지 보내시면서 이렇게 의견 주셔가지고 제가 예.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예. 자, 오늘 이제 2시에 진행되는 이 헌법재판소 변론 이것 좀 제가 지켜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오마이 TV를 통해서도 그 앞에 아마 저희 카메라 앞에 또 서실 것 같아요. 이따 보면 예. 일단 이제 1시 넘어서도 가시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서실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지금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형사재판도 제대로 진행이 될까? 왜냐하면 검찰이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애를 태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때 그 저 구속 기소를 위해서 고검장 검사장회의를 회의를 검찰총장이 개최한 그게 날 예. 제가 수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자분들 아이, 또 그렇죠. 당내 의원님들 네. 또 평소에 그 지인분들한테 검찰이 풀어주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네. 뭐라고 제가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네.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또 검찰 윤석열의 애정을 많이 받았던 검찰이기 때문에 네. 구속 기소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고민하는 흔적을 보여야 한다. 아. 그래서 의전성 회의를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서 이 평소에 그 신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네, 네. 우리가 그 이제 거짓말쟁이가 가장 그 많이 받는 그 큰 고통이 예. 진실을 얘기했을 때도 안 믿어준다는 그 사실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양치기 소년 우화도 우리가 그러니까요. 알고 있듯이. 평소에 불신을 많이 받아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건 진심인 것 같은데 그런 그 우려를 사는 것을 보면서 네. 참 그런 나 혼자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의문을 가졌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 불신이 근거는 있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본부장을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할까? 네. 그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살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네. 더 열심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 검찰이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김건희 뭐 황제 수사도 있었고 맞습니다. 도이치 무혐의도 있었고 이렇기 예. 때문에 이 정권에 있어서 검찰은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검찰이었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도 지난번에 대검에 항의 방문을 했는데 네. 왜 제대로 안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또 국민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라. 그다음에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왜 눈에 보이지 않는지 국민에게 좀 설명을 해가면서 납득을 시켜라. 안 그러면은 예. 누가 믿어주겠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 불신에는 근거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명태균 수사 보고서 이런 것들 나오는 걸 보면은 당장이라도 김건희 소환 조사하고 예. 이렇게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언론에 들리는 것도 없고 김건희 맞습니다. 소환 얘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 그냥 그러니까 묻히는 거 아니냐. 그 보고서 내용은 의지가 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네. 또 그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입수가 되는 바람에 비상계엄을 사실상 치른 원인이 됐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뒤에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보이고 있다는 것이 좀 그게 11월에 나온 이제 보고서고 그러니까요. 뭐 예. 휴대폰 포렌식에서 그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왜 이렇게 잠잠하냐. 그런가요? 예. 벌써 2025년 2월이 됐는데 예.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검찰이 일단은 기소는 했지만은 또 공소장을 보니까 윤석열이 의원들이 뭐 끄집어내라라는 그런 얘기 그리고 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뭐 간부만 이렇게 하면 뭐 어느 정도 되냐 뭐 1000명 된다 얘기를 듣고 국회와 중앙선관위 보내면 되겠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게 공소장에 담겨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내란 수계 혐의를 적시한 그런 공소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구속 기간이 6개월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6개월 이상 늦춰지면은 풀려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는데 6개월 그럼, 이내에 예. 재판이 이루어지고 네. 아마 반드시 뭐 그게 합당한 형이 선고가 될 것입니다만은 좀 더 늦어질 수 늦어지면은. 있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네. 이제 3월 뭐 2월 말 3월 초에 파면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직권남용이라든가
또 이제 새로운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사건들로 기소가 되면 그 사건으로 또 구속 6개월간 구속영장. 추가 구속을 법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6개월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네. 6개월이 넘어가더라도 또 새로운 혐의를 가지고 기소되는 기소가 사건으로 되면. 6개월 추가 구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풀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윤석열이 드리고 싶습니다. 풀어날 일은 없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또 계속해서 기소를 하게 된다면 예. 기소를 특검이 안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혐의들이 있어서 또 검찰이 제대로 기소할까? 또 회의 열어가지고 또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머리에 좀 굴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고. 지금 뭔가 왜 명태균 게이트를 열심히 안 하느냐, 김성우는 왜 그러니까요. 구속을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부신 사유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 윤석열을 저렇게 구속 기소를 했는데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면 돌아온다. 검찰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 자기를 그렇게 아꼈던 윤석열 네. 피의자를 기소했다가 무죄를 받고 살아나오면 본인들이 무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라도 공소 유지는 열심히 할 텐데 네. 그래도 이렇게까지 불신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예. 특검이 도입돼서 특검이 나머지 수사도 하고 그렇죠. 공소 유지도 더 철저히 하고 네. 구형도 국민 어떤 그 정서에 부합하게 구형도 이루어지게 만들고 네. 이래서 저는 특검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가는 게 정답인데 맞습니다. 그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검찰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불안한 상황, 예. 내란성 불안 증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극우 세력들이 계속 이제 뭉치고 또 뭐 광화문 여의도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계속 뭉치면서 봐봐 여론조사 이거 보니까 국민의힘이 잘 나와. 또 김문수가 잘 나와 이렇게 하면서 저쪽에서는 뭉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지금 상황을 좀 보면은 일단 뭐 김경수 전 지사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글을 남기고 또 얘기하는 걸 보면은 민주당이 이 포용과 화합을 못 하고 있다. 뭐 사과를 먼저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목소리는 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의원님? 참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인데 그래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답을 네.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소회나 예. 친노가 친문이 됐지 않습니까? 네. 친문이 친명이 됐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호호를 떠나서 민주 진영 또는 민주당을 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친명도 친문이었으니까요. 네. 근데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친문이라서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어떤 행태를 보였냐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는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더 낫다. 우리에 대한 의리를 발휘해 줄 것이다. 우리한테 받은 은혜를 거부치 않을 것이다라는 네.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이가 이길 수 있도록 방관을 했던 사람들이 일부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지금 현재 민주당 체제를 흔들려고 대표를 공격하는 모양새를 저는 띠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일부의 친문 인사이긴 합니다만 네. 그분들의 잘못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체제가 탄생하도록 방관했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할 분들이 일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할 때 방관을 했던 그 일부 인사들이 지금에 와서 네. 뭐 잘못이 이재명 후보에게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저 태도는 옳지 않고 네. 그때 윤 정권의 그 탄생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던 3년의 세월에 대해서 본인들이 먼저 반성을 하고 뭐 당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뭐 엉뚱한 행동에 대해서 네. 크게 개의치는 않고 뭐 비판의 자유를 예. 허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 뭐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먼저 석고대죄하고 사과를 하는 예. 게 그게 순리에 맞는데. 우리 그 정청래 의원이 하셨던 말씀 중에 유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차범근 선수를 좋아하고 네. 차범근의 한국 축구를 좋아하고 네. 박지성의 한국 축구를 좋아했는데 손흥민 이후부터는 한국 축구 싫다.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은현의 바둑 좋았고, 그다음에 이창호의 바둑은 좋았지만은 이세돌 이후부터는 한국 바둑 싫어할 거야라고 한다면 한국 바둑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호호를 떠나서 네. 민주당 체제에 대한 애정을 여전히 가져줘야 갖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나 싫어하니까 거기에 찬동할 수 없어라고 과거에 머무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이나 민주 진영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없는 분들이고 네.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네. 그 반성이 저는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도 지금 민생과 또 추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정말 수권 정당으로서 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앞장서서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누구보다 더 열심히 지금 매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치 지금 체제를 흔드는 모습 이걸 국민들이 볼 때 또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이 볼 때는 참 옳지 않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가슴 아픈 상황이기도 그 하고. 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 문제가 아니고 예. 당에 대한 애정마저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게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광주에서 호남에서의 민심은 또 어떤지 의원님의 이제 말씀에 또 공감을 많이 또 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뭐 민주 진영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 당연히 뭐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민주당이 지금 이 체제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자리를 딱 잡고 딱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 그런 예. 말씀 많이 하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다음 일정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내드려야 돼서 제가 좀 예. 오늘 인터뷰 좀 빠르게 스피드하게 좀 진행을 좀 해봤는데 이따가 오후에 또 헌재 나가실 예, 때 그렇습니다. 발언하게 되면 저희가 화면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언을 안 하고 옆에만 서 있을 다른 의원님들 옆에만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발언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고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워낙 민생 문제에 대한 걱정들이 크신 모습을 보고 네. 오늘도 제가 오전에 그 경제는 민주당 학습 강좌를 듣고 왔는데 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그 강좌에 참여해서 수업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뭐 정치적으로도 잘 싸워야겠지만 정말 그 민생을 위한 네. 대한민국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그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좀 국민을 위해서 좀 새 정치가 바른 정치가 펼쳐지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